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강 PD고요. 네, 저는 정치부 강기정입니다. 네. 어제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첫 토론회를 했는데 경제 분야에서 토론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? 어떻게 보셨어요? 네네, 어제 전 봤습니다. 아, 어떻게 보셨어요? 일단 그 네 분의 후보가 음. 첫 TV 토론을 벌였는데요. 음. 주제가 이제 경제 분야였는데 뭐 사실은 경제라는 키워드가 워낙에 뭐 많은 영역에 좀 그쵸. 걸쳐져 네.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경제 이슈들이 좀 주로 뭐 토론회에서 많이 좀 등장을 하기는 했지만 뭐 그와는 약간 조금 벗어난 주제들도 사실 굉장히 좀 치열하게 좀 제기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습니다. 그러니까 좀 정책보다는 서로 좀 깎아내리는 아, 그런 네, 예, 뭐 양상으로 좀 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영상은 이제 그 토론회를 보고 사람들의 각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를 내가 지금 뭐 이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가 아, 이 사람이 공약이 더 좋네 해서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, 들더라고요. 네네네네네. 이미 이제 좀 약간 판세가 좀 약간 그 후보를 약간 맹신하는 쪽으로 가서 네.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유세 현장 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, 저희가. 네네네. 근데 보면은 공약은 잘 몰라요. 아, 예. 네. 그 유세 현장 가서 이제 거기 막 그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약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? 그러면 잘 모르시더라고요. 이게 예. 아마도 이거는 뭐 제 추측인데 이게 조기 대선이잖아요. 좀 예상치 못하게 사실은 대선이 갑자기 좀 치러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실은 원래 이 대선을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비교적 빠르게 이게 준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어떤 대선 상황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대표적인 게 좀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나 뭐 공약을 좀 준비하는 부분이었을 텐데 이게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좀 선거 레이스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각 이제 후보들이 평소에 물론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 뭐 만약에 뭐 내가 뭐 국가 지도자가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뭐 이렇게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평소에 그런 생각은 있었겠지만 사실은 뭐 재원을 뭐 어떻게 마련한다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실현하겠다라는 부분이 설계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아마도 양측 모두가 통상적인 좀 대선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월 12일에 10대 공약을 공개를 했고 또 이제 선거 공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에 후보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게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보면은 지금 좀 비교적 세분화돼서 공약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보물에 담긴 내용들만 보면은 다소 좀 추상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작성이 돼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기적인 이런 좀 특수성이 좀 고려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아마 지지자분들도 상대적으로 뭐 이런 공약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아직 좀 명쾌하게 좀 세부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이유도 좀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싶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좀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도 좀 그런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. 토론회에서 좀 좀 재밌었던 부분, 이제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좀 재밌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일단은 네 분이 토론을 했는데 뭐 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하고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좀 협공하는
모습처럼 좀 비춰지기도 했거든요. 아무래도 지금 뭐 가장 뭐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다 보니까 맞아요. 뭐 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질문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답변하는 모습들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사실은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는 뭐 같이 이제 경쟁했던 김동연 도지사나 김경수 전 도지사에 대해서 뭐 착한 2등 전략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이게 공격적인 뭐 언사보다는 좀 비교적 좀 정제된 언어가 사용이 됐고 좀 차분하게 토론이 이루어졌었거든요. 네. 근데 역시 본선 토론회다 보니까 조금 더 치열하게 좀 서로에 대한 좀 공방이 전개가 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재명 후보의 그런 대응의 좀 자세라고 할까요?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발생한 게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 깊었고 재밌었습니다.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방어라고 해야 되나? 그 답변하는 그 공세를 계속 받다 보니까 네네네. 약간 짜증내는 아. 그 말투의 그 단어가 있었잖아요. 네네네네네.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네. 생각하세요? 그게 이제 그 자리가 그 토론회 자리인데 첫 그렇죠. 토론회였는데 네. 그래도 그렇게 좀 지지율을 최고 높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언사는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네네네네. 그래서 네. 어땠었어요? 원래 이재명 후보가 음. 이제 사이다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잖아요. 근데 뭐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고 좀 특유의 굉장히 강하고 좀 단도직입적인 그런 이제 발언으로 뭐 굉장히 두터운 팬층을 형성한 정치인인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선 후보로서 입지가 이제 올라가고 또 지금 사실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또 리더십이 통합의 리더십이잖아요. 국가 지도자로서 과연 이분이 좀 적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충실히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어쨌든 좀 사이다라고 불렸던 그런 캐릭터들이 물론 아예 뭐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차분하고 점잖고 조금 더 포용하는 리더십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사실은 초반에는 좀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협공을 아무래도 받다 보니까 본연의 좀 캐릭터성, 색채가 밑에서 훅 올라왔나 네네, 본데. 조금은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뭐 이재명 이제 후보한테 이제 가장 좀 많이 좀 제기됐던 부분들이 어떤 좀 최근에 어떤 뭐 커피 뭐 120원 원가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공방의 어떤 중심에 서고 있잖아요. 좀 다소 좀 민감한 사안들이 아무래도 뭐 토론이니까 뭐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하나의 단적으로 그냥 예시를 들었을 뿐인데 이제 지지율이 오다 보니까 네네네. 막 개떼같이 막 물어뜯고 저기 뉴스에서도 그냥 그 국힘에서도 보니까 뭐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쭉 다 막 그 120원 가지고 그냥 막 그 엄청 그걸 자꾸 물어뜯었더라고요. 유튜브에 영상 엄청 올렸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뭐 지난 총선 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좀 서민의 어떤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게 아니냐라는 좀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총선이 뭐 이 대파 논쟁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맞아요. 많이 좀 중심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선거 기간에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좀 굉장히 많이 비화가 되고 또 화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의도로 설명한 거는 이야기한 거는 아니라고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 그 발언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 대파 가격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 거랑 전 윤석열 전 대통령 거랑 같이 이제
회자가 되면서 같이 영상이 같이 나오더라고요. 네네. 이게 네. 또 어떻게 보면 좀 1등의 비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떤 워딩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주목도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요. 좀 본인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워딩 자체에 굉장히 많은 또 뭐 공격과 또 에너지가 또 소모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또 염두를 해둬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숫자를 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 게 아, 네.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 게 네네네. 아니면 물어보고 해도 되고 아, 물어보면 또 모른다고 또 그럴 거 아니야. 그게 또, 네. 뭐, 어제 뭐 토론회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설명을 했지만 그게 아마 2019년 기준 이제 커피 아마 원두 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또 몇 년 새에 사실은 물가 인상이 너무 많았고 맞아요. 또 이제 그걸로만 이 비유를 하기에는 사실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그런 사장님들의 어떤 힘든 점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반론이 좀 많이 제기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 토론회 이후에 거기 이제 밑에 댓글을 보니까 나는 이준석 후보로 넘어갈래라는 댓글이 심심치 않게 네네네. 보이더라고요. 아, 그런가요? 네. 네. 그거는 어쨌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. 네네네.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는 좀 많이 넘어가야겠다라고 댓글이 많던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일단은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워낙 사실은 뭐 토론에 있어서는 맞아요. 강한 또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아왔거든요. 어제 뭐 토론회에서도 그런 면모가 많이 드러났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뭐 권영국 후보가 절대 토론을 잘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. 근데 그 두 분, 네. 그 이제 이준석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좀 김문수 후보는 좀 토론에 좀 못 끼지 않았나.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지사 출신이시잖아요. 네네네, 맞아요. 그래서 어제 제 토론회를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또 같은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를 또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제 토론회에서도 거론이 됐거든요.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대북 송금 문제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도지사를 해봐서 아는데 어떻게 도지사가 모르는 이런 대북 송금이 가능할 수가 있냐. 뭐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본인 밑에 있던 부지사가 재판을 받을 수가 있냐라는 부분으로 공격을 했는데 뭐 나도 도지사로서 대북 사업을 해봐서 내가 너무 잘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김문수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또 공격이거든요. 그쵸. 네, 그런 부분들이 또 이재명 후보도 나도 이제 도지사를 해봤는데 뭐 도지사 할 때 그 경기도 산하기관의 어떤 간부들이 뭐 도지사를 위해서 이런 뭐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뭐 이런 벌금형을 받지 않았냐라고 사실은 경기도지사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이런 좀 내밀한 이야기들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서 이번 선거가 전직 경기도지사 더비라고 좀 불리는 이유가 첫 번째 토론회에서부터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저는 중간중간 잘라봐가지고 네. 제가 처음부터까지 보지 않았어가지고. 네네. 그리고 또 수도권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두 분 다 경기도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수도권 경제와 또 수도권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. 그러면서도 수도권 규제가 어떤 비수도권에 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국가 지도자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입장차를 좀 드러낸 부분이 토론회에서 좀 나타나서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질문은 이준석 네,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였는데 계속 토론을 해주세요. 워낙 잘하는 정치인으로 사실 잘 알려져 있고 그런 부분이
뭐 어제 토론회에서도 잘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.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좀 공세에 좀 집중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물론 토론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계속 평가를 받아왔지만 네. 그동안에는 사실은 1등 주자로서 음. 토론회를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. 그동안 이제 대선에 3번 출마를, 이번이 3번째 출마인데, 첫 번째 이제 문재인 이제 민주당 네네. 네,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그 경선에서 이제 경선 후보로 도전을 했었고, 지난번 2022년 대선에서는 물론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뭐 나왔었지만 그래도 사실 당시에 많은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아주 약간 이제 앞서는 네네네. 그런 결과들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압도적인 1등 입장에서 토론회를 한 거는 처음이어서 상대적으로는 좀 방어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한 거는 거의 좀 처음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러네요. 들어요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는 정말 작정하고 공격을 하는 입장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통합하는 좀 리더십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이런 방어에는 그동안은 좀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제 토론회에서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네, 그 이제 강점이 굉장히 잘 드러났다라고 드러났다. 보여지고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공격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본인의 어떤 공약, 개혁신당이 가진 차별점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그러면은 좀 어필됐던 토론이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랬을 것 같네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토론회에서 좀 약간 정책 얘기보다는 헐뜯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예전에 이제 이회창 전 후보랑 네. 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토론회가 그 영상이 막 뜨는 거예요. 이게 왜 뜨나 싶었더니 그때는 굉장히 이제 점잖게 질문도 이렇게 되게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영상이 알고리즘이 뜨는 것 같던데 혹시 보셨어요? 저는 사실은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좀 TV 토론회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상대적으로 좀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국가 지도자들에게 좀 요구되는 리더십이잖아요. 근데 이제 시선을 좀 이제 즉각적으로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취재했던 그런 대선들에서는 좀 톡톡 튀는 발언들이 굉장히 좀 기사가 많이 된 경우들도 있었거든요. 제가 처음으로 취재했던 대선이 이제 2012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때 대선이었는데 그때 TV 토론회에서는 가장 좀 화제가 됐던 발언이 그때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 저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. 라는 발언이었거든요. 그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고 뭐 그런 발언들이 이후에 뭐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갈리지만 어쨌든 그 토론회로 인해서 그 토론회의 어떤 이정희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좀 잡는 데는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또 17년 대선이죠. 17년 대선에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와 또 홍준표 후보가 사실 본선에서 좀 경쟁을 했는데 그때 사실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세탁기에 넣고 이게 대한민국을 돌리겠다라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워딩들이 좀 많은 유권자들의 좀 관심을 끌었잖아요. 그래서 TV 토론회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또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그런 좀 톡톡 튀는 뭐 발언들이 좀 눈길을 사로잡는 것 같고 매 대선마다 좀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과거의 어떤 토론의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 좀 이게 너무 또 이렇게 거칠게만 좀 지금은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됐습니다. 이 영상을 자기가 만드는 입장에서 보니까
이게 SNS가 네. 발달하면서 네네네네.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네, 그때는 사실은 이 자극적인 그 네. 워딩이 필요한 거야. 토론을 네. 정말 TV로만 봤어야 됐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전에는 소통도 없지 SNS라든지, 뭐. 네네네, 네. 뭐 유튜브도 네. 없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재편집돼서 뭐 그렇게 많이 뭐 배포되지도 않았고 하다 맞아요, 보니까 맞아요. 딱 이 TV 토론으로만 좀 배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은 이제 막 유튜브로 이제 네. 그 생방송 되는 걸 서로 소통까지 하면서 보는 네네네네네. 거니까 그런 자극적인 워딩도 필요하고 이제 그 네. 각 당에서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네네네.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부분을 또 의식해서 또 이렇게 좀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워딩을 일부러 좀 하는 경향들도 이게 뭐 비단 대선 토론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금 맞아요, TV 맞아요. 토론에서 좀 네. 나타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보수층에 계시던 그 분들이 네네네. 네, 예를 들면 이제 김상욱 최근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는 네. 윤영란 전 의원도 그 마찬가지고 허은하 이제 개혁신당 지금 아니었는데 탈당했는데 네네네. 전 대표죠. 허은하 전 대표라 그래야 되나? 네네네. 허은하 전 대표도 뭐 고려를 하고 있다고 네. 기사가 났더라고요. 네네네. 이게 왜 다 이제 좀 한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네. 다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뭐 네. 요새 원래는 이제 보수 진영의 어떤 빅텐트론이 사실은 이런 경선 국면에선 굉장히 화두였었는데 오히려 본선이 시작이 되니까 이재명의 빅텐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저도 좀 생각해 봤을 때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당내에 어떤 좀 내용이 있었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뭐 그 12.3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죠. 내부적으로 좀 그런 분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당권에 대한 문제를 두고 뭐 허은하 전 대표 측이 최근에 뭐 탈당을 하는 그런 사태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런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개혁신당도 그렇고 그런 좀 내용의 결과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은 또 이제 이재명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이게 뭐 우클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중도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을 좀 구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잖아요. 선거 국면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이제 이재명의 빅텐트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좀 일찌감치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대선 국면에서 결과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 좋게 얘기하면 이제 강기정 기자처럼 얘기하는 건데 네네. 저는 안 좋게보다는 좀 속이 보인다. 약간 그런 네네네. 느낌이 들어가지고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좀 이재명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선거 캠프를 꾸릴 때도 뭐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을 뭐 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다라든지 그런 좀 통합적인 행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좀 보수 이제 유권자들의 좀 불안감이라고 할까요? 뭐 그런 부분들에 좀 완화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는데 아마 뭐 이런 이제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계속 좀 영입하는 것도 좀 이재명 후보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제 대선이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네.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주 중에 아마 여론조사 하죠. 저희가 네,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희가 여론조사 나오면 토론 이후 두 번째 토론이 금요일에 있어요. 이후에 하나요? 우리 다음 주에 한다고 들었는데. 정확히는. 그래요? 근데 이제 여론조사 그 공표 제한 기간이 있어서 그 전에 아마 해야 할 겁니다.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? 그게 그래서? 6일 선거일 전 6일 그 전까지 해야 되는구나. 네,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럼 다음 주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꼭 다음 해야 주 전에 해야겠네. 네, 다음 네, 주가 네. 마지막. 안 그러면은 이걸 실시를 해도 못 하는구나, 반영을. 네, 네. 할 수가 없는 거구나. 네. 빨리 어쨌든 여론조사를 하고 보도 제한이 그러니까 걸리기 때문에 6일 전에 해야 되는 거구나. 네.
다음 주 전에 아마 그 여론조사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 여론조사가 나오면 네, 네, 또 네. 강기정 기자 모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네.